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못된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고 소득 상실을 걱정하며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면 참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해서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함을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과 한국노총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흥수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미숙 김영균 재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양현실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현장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 소개를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의 김흥수 공동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면 쉴 권리 공동대표 김흥수입니다. 유급병가가 없는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이 중단되면 소득이 중단되고 소득이 중단되면 아픈 노동자의 삶은 빈곤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상병급여를 시행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질병을 사회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여 아픈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급여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이 시대의 책무입니다. 상병급여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 사회의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입법 발의해 주신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부에서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인자로 한정하여 자격 조건을 축소하였고, 두 번째로 상병급여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소득 대체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자격 제외 문제와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 초고령 사회의 고령 취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 설정과 의료 인증 절차의 간소화 요구 등 법 시행에 있어 시행령에 더 세밀히 관여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유급병가,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상병급여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하여 마음 편히 아프면 쉬면서 자기 몸을 치료받고 아픈 몸을 돌볼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상병급여, 유급병가 법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가입단체들도 아프면 쉴 권리의 보편 복지를 위해 이 사회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리운전 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을 만나러 가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1년에 10대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작가들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심지어 유산을 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플랫폼 노동자들 이미 300만이 넘었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면은 이미 860만이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야간 근로, 감정 노동, 고객 폭력, 만성 질환 관리, 미흡 등 다양한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자발적 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동자들이 60%가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쉴 여유가 없고 또 치료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한국 사회의 최근에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노동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고령 노동자들,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병수당 조속하게 제대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이러한 한국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드시 한국 사회 상병수당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한국노총 정현실 상임부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입니다.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수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 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기에 우리 한국노총은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플 때 쉬지 못하면 더 큰 질병이 됩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일을 쉬면 소득이 없어지고 빈곤에 처하는 수순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고 소득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년 전 코로나를 기억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아프고 동료들에게 전염시킬까 걱정이 되면서도 일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에 본 사업이 예정되었지만 정부는 2년을 더 미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설계해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노동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법안입니다. 한국노총은 이 개정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고 걱정 없이 내 몸을 보살필 권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진 사회의 척도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노동자들의 절절한 상황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상병수당 그리고 유급병가 누구에게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저와 아프면 쉴 권리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문.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가노동기구가 우리나라의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을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 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상병수당, 유급병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 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